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사실 극단적 위기감에 빠져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경제적 혼란으로 전이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펑 하고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천만다행이게도요. 수출이 좀 버텨주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반도체 수출을 보면요. 12월 달에 1일에서 10일까지입니다. 43% 늘어났습니다. 야, 이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이냐. 2023년 12월을 보면 21.7% 늘어났잖아요. 이게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 12월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3%나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1.7%가 오른 데다가 올해 다시 그 위에 43%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수출은 지금 난리 났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죠. 과거에 말입니다. 2024년 1월에 뭐 56.2%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을 보니까 마이너스 44.5%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그냥 조금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저효과도 없는데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 자, 이거를 보면 대한민국에게도 기회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반도체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수출의 기둥이 돼서 자리를 계속 잡아간다는 이야기니까요.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말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23.2%, 철강도 20.4% 늘어났습니다. 철강이 어렵다 하는데도 이게 철강 수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철강 수출이 조금 늘어났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중국 내에서도 이게 고기술을 요하는 철강들 대한민국에서 수입해 간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자동차가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또 고기술의 첨단 기술의 철강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 간다 이런 얘기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석유 제품이나 선박이나 무선 통신기기나 정밀기기까지는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12.3 계엄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계엄 사태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경제로 전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출도 보면 12.4%가 늘었습니다. 작년 12월을 보면 5.7%예요. 늘어난 게. 작년에 늘어났는데 또 늘어났다는 거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그죠? 우리 기업인들이 이만큼 뛴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면에 수입은 좀 덜 늘었습니다. 좀 덜 늘으니까 11.6%니까 좀 덜 늘긴 하지만 그래도 11월 달에 마이너스 2.4%보다 늘었잖아요. 작년에 비하면 작년 12월에는 마이너스 10.8%니까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은 거예요. 기저효과를 약간 넘어선 숫자죠.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앞으로 수출이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돼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입의 가격들 특히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가스 가격이 떨어지고 석탄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에너지원이 굉장히 비쌌는데 떨어졌다는 걸 보면 좋아진다. 반대로 말입니다. 반도체 수입은 42% 늘어나고요. 반도체 제조 장비는 89.7% 늘어나긴 해요.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 경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의 무역 수지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다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024년 12월에 수출은 175억 8천만 달러 12.4%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입은 11.6% 191억 3,100만 달러. 현재는 마이너스 15억 5,100만 달러의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12월 달에는 밀어내기 수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라고 하더라도 밀어내기 수출은 갈 거고요.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정부의 이상한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권의 막무가내 지도자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전 세계 바이어들을 설득하고 다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기업인들이거든요. 그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또 플러스로 돌아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까지 56억 1,100만 달러의 흑자를 냈잖아요. 그러면 2024년 12월에도 작년 12월에 44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것처럼 올해도 흑자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만 5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36억 2,600만 달러가 현재까지지만 아마 500억 달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을 한번 더 지켜보면 되겠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수출이라도 살아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19%가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19.4%가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실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1.4%고요. 비중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21%예요. 굉장하죠. 이거 두 개만 합치더라도 벌써 41.4%입니다. 여기에 홍콩. 홍콩이 3.5%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까지 따지면 45%의 비중이 됩니다. 충격적이죠. 저는 이게 좀 불안해요. 왜? 미중 충돌이 될 거기 때문에. 미중 충돌이 되면 미국 쪽으로는 늘어날 수 있지만 중국 쪽은 확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보편 관세 폭탄이 시작이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요. 아직 수출은 살아있지만 앞으로는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중국 수출이 19%라는 성장성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 12월에 16%가 성장을 했는데 거기 위에 성장한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러나 결국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가피하니까 이게 아마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시장은 계속 변화할 거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명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현명하다고 생각은 해요. 욕심 많은 사람 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욕심만 좀 줄여간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않을까. 저는 아쉽게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기대해 봅니다. 이게 뭐 기대가 끝났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끝장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드립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워낙 커요.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는 반드시 말입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